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 파이트 클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개봉된 그의 초기 작품으로 이 작품을 비롯해 세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또 월드워 Z까지 총 4편의 작품이나 브래드 피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은근히 그를 페르소나로 두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감독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던 영화로 더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냐고 제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으로 뭐든 살 수 있으니 아마 10중 8구는 돈이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또다시 그 돈으로 무엇 하고 싶으신지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한다는 게 굉장히 막연한 일이라는 걸, 또 돈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대답한다는 것 역시 막연한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참 이상한 건 별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모으면서 우리는 왠지 모를 완벽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 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살아낸다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자동차 회사의 리콜 심사관입니다. 이케아 가구 카탈로그를 보며 가구를 사모으는데 애정을 쏟고 있으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평범한 중산층이죠. 그는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삶이 너무 갑갑해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는데요. 이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잃어버린 대상으로부터 회수할 리비도가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자아 속으로 들어와 자의심이 추락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울증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등의 양가 감정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과 자신이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이해한 뒤 그 대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영화 속에는 주인공을 비롯해 말라와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인 타일러가 주요 등장인물로 나타나는데요. 우린 이 세 사람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화살표 방향을 따라 서로 다른 상대를 원하는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너무나 남자답고 매력적인 타일러를 동경하고 타일러는 주인공처럼 우울하고 무감각한 말라를 원하고 또 말라는 너무나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소심해 보이는 우리의 주인공을 원하고 있죠. 이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또 어떠한 면에서는 서로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영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텅 빈 자아를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에게 흔히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공이 타일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며 말라를 통해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우선 소유의 노예입니다. 그가 보는 이케아 가구 카탈로그는 그 자체로 갑갑함의 상징이자 인간의 소유욕을 부추기는 대명사 같은 존재이죠. 둥지를 꾸미는 본능의 노예가 됐다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유를 대기가 힘든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들 속에 파묻혀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이 막연한 소유욕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웃기는 아이러니인 것이죠. 또 우리의 주인공은 시선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상 속에 정작 우리 자신은 없죠. 우리는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의 기대라는 것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조종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소유욕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남들 시선입니다. 사실 소유욕이란 것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타인 시선을 의식한 결과인 것이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의 결정판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타인이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인간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리적 사상체계가 아니라 단지 일련의 이미지와 암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라는 말 대신에 이마골로기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인데요. 이런 반복된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우상에 우리는 빠져들죠. 이미지가 주는 상징과 암시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는 우상 숭배나 부모님 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는 노력은 따지고 보면 다 이상적인 무언가가 되어야만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노력하는 이 완벽에 대한 열망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그 우상 속에 정작 우리들은 없음에 현대인들은 끝없이 소외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은 사실 완벽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이라고 믿게끔 소유욕과 부모님 또는 대중 매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세뇌되어 왔던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허구, 완벽한 기만이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파이트 클럽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몸은 곧 자신의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허망한 삶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반면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은 이런 완벽한 허구에 저항하며 진정한 나를 찾고 또 진정한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개선은 해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파괴가 해답일 수도 있겠죠.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은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부분은 자기 보존적 본능과 성적인 본능이 합쳐진 삶의 본능이고 타나토스라는 것은 공격적인 본능으로 구성되는 죽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나는 자기 보존 욕구라고 믿고 행해져 왔던 소유와 우상 그 자체가 되려는 열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상처, 즉 타나토스 뿐인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할 용기가 없어서 주인공 나는 타일러 더든이라는 또 다른 인격을 하나 만든 것이었죠. 제가 앞서 주인공 옆의 인물들을 통해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말라는 주인공이 회피하고 싶은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집에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하는 사회의 빈민층이죠. 그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가난한 생활을 모두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주인공은 무의미한 사람들 속에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었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러한 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인물이 바로 말라인 것입니다. 이는 주인공이 참석한 고환암 환자 모임이 타인을 이해하려는 모임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힘든 현실을 잊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는 타일러입니다. 그는 주인공과는 다르게 용기, 결단력, 의지, 매력, 독립심을 소유한 인물이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지도자이죠. 하지만 영화 초반의 싸움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도와주던 그는 영화 후반부에 파이트 클럽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등 이제 자신들의 관심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광기 어린 존재와 편협한 이익단체로 변질되어 버렸죠. 다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 앞에서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듯 사회가 주체들을 인정해 주었다면 타일러도, 파이트클럽도, 프로젝트 메이햄도 등장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주체인 나보다 강력한 의지와 존재감을 발휘하는 타일러는 이제 사본이 실제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따르면 주체는 사회에서 문명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쓰레기로 취급되죠. 하지만 이러한 사회 폐기물 역시 문명의 한 부분이며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희생되는 무고한 존재들 없이 지금의 문명은 존재하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타일러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파이트클럽의 회원들은 그들이 겪은 정신의 우울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트클럽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곧 스스로를 가둔 틀을 파괴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더 이상 텅 빈 대상이 아니라 아직 재현되지 않은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가구나 채우며 우울하게 지내는 삶 대신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폭력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한 평범한 중산층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폭력에 맞서는 것이라는 걸. 그러나 이러한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혹은 남성답지 않은 대상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는 대상들을 배제해버릴 경우 이러한 배제는 또 다른 사회 구조적 폭력의 생성일 뿐이라는 걸, 그 자체로는 거대한 사회 구조에 결코 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으로 영화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